자, 첫 번째는 이제 혈액의 성분과 혈구가 되겠습니다. 혈액은 어떻게 돼 있냐? 혈액 구성 성분들을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관찰을 해보는 거죠. 조금 이따 우리 탐구에서는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자기 피를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실험할 수도 있어요. 피 뽑아서요? 예, 살짝 이 체열침으로 뚝 해가지고 이렇게 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조를 짜서 하면 한 명만 희생하면 되죠. 한 명만 피를 보면 되니까. 예. 잘 핑계를 대서 피해 가세요. 예. 자, 어쨌든 혈액을 갖다 뽑아서 일단은 두 가지 성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이걸 원심분리한 거예요. 원심분리라는 거는 이 빠르게 돌립니다. 그러면 원심력에 의해서 무거운 게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가벼운 거는 좀 덜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돌릴 때 이 시험관을 돌릴 때는 어떻게 돌리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도는 동안에 양쪽에다가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매달아요. 이거 막 돌면 어떻게 됐어?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이제 받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무거운 물질이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데 그 무거운 물질이 이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혈액이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위의 층을 뭐라고 하냐면 이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고 밑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 위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위에 노란색 층을 갖다가 혈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혈장이 뭔데? 혈장이 액체 성분이야. 혈액의 액체 성분이 혈장이야. 그리고 이 밑에 빨간색 성분이 혈구입니다. 그러면 혈구는 고체냐? 아니 그건 아니고 고체는 아니고 세포 성분을 혈구라고 합니다. 이 구자가 뜻하는 게 뭐냐면 혈은 혈액이죠. 구는 세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사이토, 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구를 얘기하고 혈장을 얘기하는데 혈액을 갖다가 나눴을 때 이 성분의 비율은 얼마가 되냐면 55대 45 정도 됩니다. 거의 5대 5예요. 55대 45.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비율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55대 45. 그러니까 혈장이 조금 더 부피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그거를 갖다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뭐 너무 그냥 좀 미화돼서 그린 건데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진 않아요. 보면은 빨간 세포들이 엄청 많이 보여. 빨간 세포. 이 빨간 세포가 뭐냐면 바로 적혈구예요. 가운데가 이제 약간 온폭 파인 모양. 구멍 뚫리진 않았고 가운데가 파인 모양인데 파인 모양으로 보이냐? 그럼 현미경으로 보면 안 보여. 그냥 빨갛게 보여. 근데 왜 이렇게 그려놨어요?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우리가 보는 그 광학 현미경은 2차원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입체감이 있게 막, 와, 가운데가 막 움푹 파였어. 이렇게는 절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대한 세포가 하나 있죠. 이 거대한 세포. 이게 바로 백혈구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혈구가 혈액세포라고 그랬잖아. 빨간색 혈액세포. 영어로는 RBC, Red Blood Cell. 그래서 RBC 이렇게 부릅니다.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거고. 백혈구는 WBC겠지, 그러면. White Blood Cell 해가지고 백혈구입니다. 굉장히 커요, 크기가. 적혈구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핵입니다, 핵. 핵이 지 맘대로 생겼어. 이 핵을 염색해야만 보입니다. 백혈구는 실제로는 색깔이, 그러니까 하얀색이다라는 표현은 나는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그냥 색깔이 없다. 그러니까 염색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염색을 안 하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염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금 이따 탐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김사액이라고 하는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면 이렇게 백혈구가 보입니다. 크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아무렇게나 생긴 거 보이시죠? 조그맣게 보이시나요? 여기 조그만 거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얘는 이름이 뭐냐? 얘는 혈소판입니다. 요 위에다가 쓸게요. 혈소판. 혈소판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 텐데 실제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냥 그려놓은 거야. 거의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그럼 이제 표시 안 한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액체 성분이에요. 지금 이거는 혈장과 혈구로 나눈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액체 성분을 갖다가 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혈장하고 이건 혈구들이죠. 적혈구, 백혈구. 얘는 이름을 갖다가 혈구라고 안 부르고 혈소판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도 얘도 혈구예요. 그러니까 얘도 세포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중요한 건 혈구인데 그래도 혈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혈장의 구성 성분은 어떻게 되냐? 대부분은 물이에요. 대부분 물이고요. 거기에 이제 단백질들이 좀 녹아있고 또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녹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요. 물이 대부분이야, 물이. 예. 물이 거의 답니다. 90% 정도는 거의 물로 돼 있어요. 90%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능을 우리가 얘기할 때 혈장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 제가 순환계 얘기했지만 순환계의 역할이 뭐예요? 혈액이 돌면서 하는 역할이 뭐야?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갖다가 운반시켜주고 필요 없는 물질을 또 운반해가지고 또 바깥으로 보내도록 어쨌든 우리 몸 내에서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운반을 하는데 무엇을 운반하냐면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소를 미안해요. 산소는 뺄게. 왜 산소 왜 빼요? 좀 이따 얘기할게. 영양소를 운반하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 바깥으로 빼줘야 되니까 운반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 몸에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소화에 의해서 이제 영양소가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조직세포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조직세포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도 만들어내요. 이산화탄소도 혈장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혈장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기능이에요. 이거 운반하는 거. 그러니까 운반이 주된 기능이야, 혈장이.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하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있는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면역에 관련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떤 외부로 병원체가 들어왔다거나 우리 몸에 세균이 침입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방어 역할을 하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그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이게 더 중요하다.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등을 운반하는 기능을 혈장에서 해준다. 액체 성분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혈구가 되겠습니다. 열딱지 붙일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건 혈액순환이기 때문에 열딱지는 혈구에다 안 붙였지만 혈구도 중요합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그림하고 좀 보면서 같이 좀 생각해보면 뭐가 제일 많아요? 적혈구가 제일 많습니다. 적혈구가 제일 많아. 적혈구의 숫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이제 얽매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책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적혈구의 숫자는 450만 개에서 한 600만 개 사이에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얼마냐면 1세제곱 밀리미터당이에요. 혈액 1세제곱 밀리미터당 들어있는 적혈구의 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혈액 검사하면은 적혈구 정상 수치가 4.3, 4.2 이렇게 나와요. 4.2 이상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420만 개 이상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 책에 쓰여 있는 것도 다르고, 이제 혈액 검사 했을 때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 혈액 검사 이 정상 수치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백혈구는 몇 개냐? 6천에서 8천이야. 이것도 책마다 좀 달라. 어떤 책은 6천에서 10,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혈액 검사해 보면은 정상 수치가 4,000개 이상이면 정상 수치라고 해요. 그것도 병원마다 다른가? 그렇진 않겠지. 네. 어쨌든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숫자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마세요. 뭘 알아야 되냐면 누가 제일 많이 있냐 이거야. 적혈구가 되게 많구나. 얘는 6천에서 8,000개인데 450만 개면 사실 이 그림은 이거 봐봐. 백혈구 하나에 뭐 적혈구 몇 개니? 한 7개 정도 보이잖아요. 이거는 운이 좋은 거야. 적혈구 잔뜩 있고 백혈구 기껏해 하나 보일까 말까.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되게 적구나. 혈소판은 그럼 몇 개냐? 혈소판은 좀 다른데 얘보다는 많고 얘보다는 좀 적어요. 25만에서 한 40만 개 이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보니까 정상 수치가 뭐 13만 병원에서 검사한 그 결과표를 보니까 제 거 봤어요. 제 거. 13만 이상이 되면 정상으로 나오더라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 이게 뭐 많고 적고 제일 많은 건 누구야? 그러니까 적혈구가 제일 많고 1등, 2등, 3등, 백혈구가 제일 적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그거보다는 무슨 기능을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적혈구는 빨간색인데 왜 빨간색이냐면 이 적혈구에는 어떤 색소가 들어있어요.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HB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헤모글로빈 색소가 들어있어. 그것 때문에 빨간색이야. 근데 그 헤모글로빈 색소에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철이 들어있어요. 철 성분이 들어있어. 이 철은요, 여러분들 산소와 굉장히 강하게 결합하려는 성질이 있어. 철은 금속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래서 그 철 때문에 산소가 헤모글로빈의 철 때문에
철썩 달라붙어. 철 때문에 철썩 달라붙어. 뭐가? 산소가. 그래서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산소를 운반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혈장에다가 산소 빼고 쓴 거야. 혈장의 기능이 뭐였어요? 노폐물, 영양소, 이산화탄소 운반이었잖아. 산소 필요한데 산소는 얘가 운반하는 거야. 혈장에서 안 하고 혈구에서 하는 거야. 원래 물질 운반은 대부분 혈장에서 하는데 산소만큼은 적혈구가 담당하는 거야. 왜? 헤모글로빈 색소 때문에. 근데 뭐 저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헤모글로빈 색소에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할 필요 없어.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산소 운반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백혈구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덩치가 크잖아, 얘는. 덩치가 왜 크냐면 이게 참 덩치 큰 이유가 있어. 이게 다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는 거야. 생긴 대로 노는 거야. 백혈구는 덩치가 엄청 커. 덩치가 크다는 건 뭐냐면 싸움을 잘해. 그래서 싸움 잘하면 덩치가 크면 일단은 싸움을 못하고 덩치가 크면 일단 위압감이 들잖아. 딱 이러고 와봐. 운동해가지고 막 어깨가 막 넓어졌어. 막. 야. 인상만 딱 써도 그죠?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머리를 완전히 빡빡 밀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완전히 민 건 아니고 한 0.1mm 정도 남겼을까? 진짜 완전 그때 우리 시절 때는 선생님 시절 때는 원래는 이제 짧은 게 이제 규정이었는데 더 짧게 반항하기 위해서 더 짧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키가 컸어요. 그때도 좀 키가 커서 한 18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야. 내 자신이 내가 무서운. 그때 까만색 뿔테 안경 썼거든. 그리고선 빡빡머리야. 그래서 인상 쓰고 다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폼 잡고 싶겠어. 그러니까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누가 막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폼 잡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피해 다니는 게 느껴지는 거야. 진짜. 근데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바보같이.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껌 씹으면서. 이게 백혈구야, 이게. 딱 그 백혈구 모습이야,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 착하게 살았어요. 뭐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백혈구는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이 큰 덩치로 세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세균을 잡아먹어버려요. 이 백혈구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세균은 작어, 백혈구에 비하면. 원래 세균이란 건 작은 세포인데 그러니까 후덜덜 하는 거죠. 떠는 거 보이시죠? 백혈구 만나면 막 애가 떨어. 그래서 백혈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위족 운동이라고 해서 다리를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뻗어서 이 세균을 갖다 안에다 집어넣고 가둔 다음에 소화효소를 넣어가지고 막 다 잡아먹는 거야. 없애버려. 하면서 다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세균을 잡아먹는다 해서 식균, 잡아먹는다 세균을 식균작용이라고 합니다. 뭐 대식작용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식균작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균작용을 하는데 얼마나 하냐면 계속해. 배가 터질 때까지 합니다. 그 배가 터진 게 뭐냐면 고름이야. 그렇구나. 여기 막 상처 나면 막 노랗게 고름 생기잖아. 그게 백혈구가 터진 흔적이야. 세균 겁나 먹고 터진 거야. 배가 터진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고름 같은 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고맙다. 백혈구야. 고맙다. 날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는 고맙다. 이렇게 인사 좀 해. 응? 자, 식균작용. 자, 혈소판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기능부터 쓰겠습니다.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이 혈액 응고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누가 저를 찔렀어요. 칼로 찔른 건 아니고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앞정으로 찔렀다고 합니다. 푹 찔렀어. 그래서 피가 나. 막 울고 있었어. 계속 피가 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멈춰야 돼. 근데 어떻게 멈춰? 여기 피딱지가 생기면 딱 막아주면서 멈추는 거야. 피딱지가 안 생기면 안 멈춰. 피딱지를 생기게 하는 게 혈소판이야. 혈소판 안에 특정 효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 효소 이름 몰라도 됩니다. 트롬보키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혈소판은 산소랑 접촉하면 자기가 파괴가 돼. 하면서 효소를 뿜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효소가 이 섬유화를 시켜. 섬유화를 시키면 피를 갖다 섬유화를 시키면 섬유화가 된다는 건 딱딱해지는 거야. 피딱지. 그러면 그 부위가 딱 막히는 거야. 뚫린 부위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지혈이 되는 거지. 알아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혈소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적혈구는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 빈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철분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빈혈이 많은 사람은 철분을 복용하거든요.
철분. 철분이 헤모글로빈 구성 요소니까. 그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빈혈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경을 하기 때문에, 생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혈액을 주기적으로 이제 내보내기 때문에 철분을 많이 섭취해야 돼. 그럼 철분 어디에 많아요? 깻잎 순대. 깻잎 순대 많이 먹어. 깻잎 순대. 간 많어. 철분. 깻잎 순대 좋아요. 아주 좋아. 그래서 순대 볶음하면 좋죠. 깻잎 넣어가지고. 그죠? 백혈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혈구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좀 늘어날 수 있어. 언제 늘어나냐면 우리 몸에 세균이 침입했을 때. 자, 백혈구는 핵 얘기하면서 할 텐데 핵이 있는 건 유일하게 백혈구만 있습니다.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 사실 백혈구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식균작용하는 대식세포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백혈구가 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6,000개, 8,000개밖에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되게 적다가 세균이 침입하면 그 신호를 갖다가 받습니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갖다 분비하는 비만세포, 그것도 일종의 백혈구인데 몰라도 돼요. 침입했다는 신호를 줍니다. 야, 여기 세균이 침입했어! 세균이 침입했어! 하고서 신호를 막 줘. 그러면 백혈구가 몰려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몰려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2마리가 되는 거야. 2마리가 4마리 되고 4마리가 8마리 돼서 막 분열해서 한꺼번에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좀 높아. 그러면 몸에 염증 반응이 있다는 뜻도 되는 거야. 지금 세균을 공격하고 있구나. 내 몸에 지금 무언가 감염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염증 반응이 없을수록 좋죠. 그 다음에 백혈병, 참고적으로,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백혈병은 뭐냐? 백혈병도 백혈구 수치가 높은 병이에요. 의외죠? 백혈구 수치가 낮아야만 백혈병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백혈구 숫자가 높을 때 걸리는데 그냥 걸리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백혈구의 숫자가 너무 많을 때 백혈병에 걸립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백혈구라고 했어. 정상적인 백혈구는 세균이 침입하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건 내 몸을 공격해. 나를 공격하는 거야, 백혈구가. 그럼 어떻게 됐어? 내 몸의 면역력이 확 떨어지겠죠.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그래서 이 백혈병 치료할 때는 몸 안에 있는 백혈구를 싹 다 죽여버려요. 면역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무균실에서 치료를 하죠. 무균실에서 치료를 하고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골수를 이식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됩니다.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모양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혈소판은 제가 말했듯이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왜? 오자마자 산소가 접촉하면 파괴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안 보인다. 특수한 처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이지만 원래는 잘 안 보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